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임팩트 한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우리 고등학생도 많이 오시고 너무 좋네요. 네. 이 만화 뭔지 아세요? 네, 만화 원피스. 제가 회사에서 쓰는 별명이 만화 원피스의 루피거든요. 그래서 멤버들과 함께 좀 즐거운 모험을 하고 이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불가능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임팩트라는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임팩트 이제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고등학생은 많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막 미친 팩트 뭐 이렇게도 읽으시고 뭐 마이크로 임팩트 뭐 이렇게도 읽으십니다. 그래서 저 로고에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모티브, 감동적인 스토리, 가치 있는 지혜들을 발굴하고 만들고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비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한 대학교 때 이제 읽었던 책인데,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미래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꿈과 스토리를 파는 기업들이 각광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니까 그런 기업이 어디 있냐 찾아봤어요. 어디 있나요? 마이크 임팩트.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 역시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임팩트가 없던 산업을, 없던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벤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벤처가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한 100배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들을 응축한 아이콘이 저건 것 같거든요. 물음표와 느낌표.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가슴속에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대학 가야지에서부터 내가 뭘 잘하지? 무엇 행복하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만드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건 것 같아요. 그게 성장의 반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물음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물음표에 답을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창업을 했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음표에 반드시 답을 했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크 임팩트를 하면서 있었던 질문들, 근데 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아이템은 어떻게 찾을까? 혁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나? 불가능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서 궁금해할 질문들, 또 이게 청년 기업가의 질문이지만 청춘인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아이템은 어떻게 찾을까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이템 어떻게 찾을까? 제가 이제 창업하기 전에 창업에 대해서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다녔었어요. 이 회사 다니면서 저기 재수 없게 저런 포즈로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정말 재수 없죠. 네, 그래서 저렇게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빡세게 일하고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다음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이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희 마이크 임팩트가 얼마인지 어떻게 평가할까요? 주식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상장한 경우에는 시가총액, 주식 수 곱하기 주가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의 그 영업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이 기업이 얼마짜리다 평가를 해요. 그럼 그 말은 즉슨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결국엔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은 다음 보실게요. 이윤 극대화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의 목표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변과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많이 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닐까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즉슨 사람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가진 돈의 극대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긍정적인 임팩트의 극대화가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냥 제가 한 명의 청춘인데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봤던 사례가 이겁니다. 제 리즈 시절이에요. 제 리즈 시절. 제 20살, 21살입니다. 대학교 2학년 딱 처음 올라갔을 때,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친구들 보면서 이 친구들한테 제가 가졌던 경험들이나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영대 학장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신입생 설명회 때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꼴꼴 웃으면서, 너 같은 애 처음 본다고, 자기 교수하면서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엄청 못했죠. 못했지만 굉장히 큰 희열이 있었어요. 제 생각과 경험들을 공유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게 정말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너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나 이 원안에 계신 분 누군지 아세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가 케냐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롤모델과의 만남이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힘이 있구나, 이런 가능성들을 봤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아픔은 무엇인가 봤었어요. 근데 제가 공감하는 아픔이 정말 저는 청춘들에 대한 아픔들이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청춘들이 그때가 스펙 열풍이 많이 불 때였었고 이제 금융위기가 올 때였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런 청춘들에게 꿈과 열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강연 콘서트, 토크 콘서트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포스터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포스터예요. 디자인 처음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모든 정보를 이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 뭐 정보 다 줬는데, 뭐 낸시랭 씨나 박원 시장님, 진중권, 장윤주, 장기하, 김신영, 김중만, 뭐 김재동, 노홍철, 박현수 이런 분들, 여러분들 같이 다 섭외해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이 대학교 체육관 중에 가장 크더라고요. 10,000명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서 여기를 빌려가지고 진행을 했죠. 진행을 해서 강원선생님, 낸시랭 씨 뭐 이런 분도 부르시고 뭐 박원 시장님 이런 분도 오셨었어요. 저희는 놀랐던 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듣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란 게 이런 강연이 끝나고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말 돈 없는 대학생들이 정기 기부 서약을 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봤어요. 물론 한 반 정도는 다음 달에 해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었죠. 다음 볼게요. 김신영 씨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냥 웃기고 오라만 가라라고 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큰 메시지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김신영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진짜 웃길 때 정말 희열을 느끼는 상대가 공부 잘하는 여러분 같은 친구들인데 한두 개 틀려서 엎드려서 우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웃기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 웃기다가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개구먼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동네 웃기는 언니가 됐을 거라고. 그래도 자기는 되게 행복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은 개그우먼이나 연예인이 꿈이었던 게 아니라 그냥 웃기는 게 굉장히 자신의 사명인 사람이었구나, 소명인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직업의 시작이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했는데 정말 어떻게 분류할지 몰라서 콘서트나 체육제로 분류됐는데 둘 다 1위를 하고 소녀시대 콘서트까지 제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굉장히 큰 쾌감이었죠. 왜냐면 제가 소녀시대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고. 볼게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 아이템은 어떻게 찾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저희가 무한도전 김 대표님 보셨을 때 물어봤어요. 아이템은 어디서 샀냐? 정말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외국에 있는 잡지나 뭐 매거진이나 뭐 TV 프로그램 이런 데서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자기가 공감하는 아픔에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나왔던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모친소 페스티벌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이런 못생긴 얼굴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사실 이런 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어찌 보면 좋은 아이템이나 위대한 아이디어는 이게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공감하는 아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될까, 이 직업이 잘 될까, 이 직장이 잘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여러분께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내가 어떤 아픔에 공감을 하지? 다시 돌아와서 어떤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지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을 보고 많은 명사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거나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능력을 지났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가슴이 큰 사람, 가슴에 공감 능력이 정말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맨 처음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템을 찾는데 많은 분들이 혁신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차별화 시켰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강연하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애들이 그냥 자요. 그냥 정말 이렇게 막 자거든요. 근데 강연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
재미없고 지루하다라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장 큰 편견만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강연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강연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모셨던 연사가 이런 분들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자숙 중이긴 하시지만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오히려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던 거죠. 반대로 이런 장기하 씨 이런 분들을 보셔서 노래 안 해도 좋으니까 이야기를 해달라고 역으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정말 새롭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페스티벌과 같이 결합하면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청춘 페스티벌로 이렇게 한강에서 정말 푸른 한강에서 사람들 같이 오고 연인끼리 같이 오면서 이런 뭐 김밥 같이 먹으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굉장히 한 수만 명이 같이 하는 이런 페스티벌 어떻게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이런 인사이트 파티 이런 식으로 좀 섹시하게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밤에 진행하는 파티처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주고받고 사람들이 스탠딩으로 맥주를 마시면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리고 반대로 이런 강연이 재미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예능과 같이 결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남자의 저격과 함께 김국진 이런 강연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강연들이 어찌 보면 너무 뻔하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뻔한 얘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병맛 페스티벌 만들어서 메인 슬로건이 포기하면 편하다. 이번 생은 글렀어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크게 반응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네요. 혼혈이라는 게 정말 공통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약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섞여 있을 때 굉장히 뭔가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슬람에 있는 수영복이래요. 되게 말도 안 되죠. 노출은 하면 안 되고 물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런 창의적인 수영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혁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종교배에서 탄생하는 게 혁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생각해도 좋고 아이템을 생각해도 좋아요. 내가 어떤 것과 결합을 시킬 것인가. 근데 이 결합시키는 게 말도 안 될 때 이제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볼까요?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 그럼 돈은 어떻게 버니?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야, 그런데 돈은 좀 되니?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점점점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 뒷사이드 스토리지만 저희가 정말 잘 됐었거든요. 이때 할 때 강연 사상 최대 막 5천 명 동원하고 그랬는데 1,000만 원 넘게 적자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업으로는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좋은 일이니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결여된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비즈니스 싱킹이 없다. 돈 버는 건 죄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비즈니스 싱킹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즉슨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하거나 소셜 벤처를 해도 뭔가 돈을 번거나 이윤을 창출하면 왠지 죄악을 짓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죄악이 아니다. 돈과 의미 중에 중요한 건 돈이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이야기죠. 근데 이건 정말 맞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지속 불가능하면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돈과 의미 중에 중요한 건 돈이지만 그렇다고 돈을 목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돈을 목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첫 번째로 선결 과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콰이어먼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필요 요구 조건으로 만들어야지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나서 저희가 했었는데 처음 행사하고 나서 정말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화제가 많이 됐는데 저희가 하면서도 이런 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각보다도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만들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만들고 전파하는 일을 하면 이 일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더하게 되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은 잘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 믿음만은 가지고 가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갔었죠. 처음 행사했을 때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기사가 많이 났지만 적자도 많이 났고 그래서 그냥 그만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전국을 돌면서 했던 열정낙서라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회사에 5명일 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했던 거거든요. 이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거였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긴 했었는데 저희랑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거를 왜 우리랑 같이 했었냐고 물어보니까 대안이 없었대요. 그냥 저희가 only one이고 first one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계속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강연하게 되면 저에게 계속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강연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루에도 몇 통씩 막 이제 전화가 와요. 어떤 분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는 막 UFO에 대해서 강연할 수 있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 조폭이었는데 싸움하는 방법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분들, 별별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진짜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강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끔백 스쿨이란 걸 만들어서 200개가 넘는 강연들을 계속 진행하고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강연 장소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말끔백트 스퀘어라는 강연할 장소를 만들어서 종로, 역삼, 신촌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저희 회사 캘린더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 회사 캘린더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강연이 열리는 숫자예요. 뭐 플러스 6개, 8개는 하루에 6개, 8개 강좌가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하루에 거의 한 300개의, 한 달에 한 300개의 강좌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뭔가 영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강연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저희는 했던 게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만들고 전파하는 가치,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거야. 근데 이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청춘 페스티벌 하는데 거의 티켓 판매 1위를 했을 때인데, 1위를 한 게 판매 의미 있는 게 판매 매수가 16%였거든요. 2위랑 5%여서 3배 차이예요. 뭐 인피니트 뭐 이런 애 다 바르고 이제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건 거죠. 근데 이거 했던 게 저희가 뭐 마케팅을 뭐 돈을 엄청 많이 뿌려서 했냐,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가 했던 건 게시글 딱 하나 했었습니다. 올렸던 게 뭐였냐면, 김어준, 이런 짤방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김어준 이게 했던 말들을 저희가 잘라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딱 올리자마자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이 오면서 수만 명이 공유를 하고 수십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티켓을 사라, 뭐 오세요, 이런 얘기도 하나 안 하고 청춘 페스티벌 2014 링크 하나만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트래픽이 몰리면서 갑자기 이게 잘 된 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팔까 이런 걸 고민했던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본 사람들이 수천 명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공유하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돈까지 연결되더라고요. 그게 이어지면서 이제 한국에 이런 문화들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문화가 생성되고, 그러니까 이 문화로 형성되는 그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에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 저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 돈은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더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더할 수 있는 가치,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가치. 저는 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연인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계속하고 졸졸 따라다니고 집착하게 되면 100% 그 사람은 절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돈이라는 게, 비즈니스라는 게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의 능력을 통해서 어찌 보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정말 창창한 미래를 열어가실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과가 뭔지 아세요? 한의학과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드라마 허준 때문에. 되게 웃기죠.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굉장한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돈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이게 나의 직업이고 천직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거기를 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뭐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돈을 쫓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공감하는 아픔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제가 오늘 던졌던 질문들에 답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너른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과 그리고 돈과 모든 것이 다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